다른 사람과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고요?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불편하다고요? 그 누구에게도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 분이시라면 혹은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번 영상 꼭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지혜 충전소입니다. 오늘은 혼자가 편한 사람들, 즉 회피형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회피형 인간이란 무엇인지, 두 번째, 왜 회피형 인간이 되는지, 세 번째, 건강한 회피형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 지혜를 나눠볼 건데요. 이번 지혜의 출처는요, 오카다 다카시의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 입니다. 먼저 회피형 인간이란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애착이라는 건 정서적인 유대감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와 아기 간에 얼마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애착 성향을 갖게 되는데요. 이 애착 성향은 유년 시절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애착 성향은 크게 안정형, 불안정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불안정형은 다시 불안형과 회피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성은 친밀한 인간관계를 피하려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인데요. 이런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은 친밀한 관계나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주변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혼자 꿋꿋하게 참아내려고 하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어떤 기색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쿨해 보이거나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도 친밀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결혼이나 출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는 이유는 친밀한 관계나 지속적인 관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자기를 구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애착 성향은 25% 정도는 유전적인 영향을 받고 나머지 75% 정도는 양육 환경 등 2차적인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특히 태어났을 때부터 2살까지의 양육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판데르 베임 연구진이 실험을 했는데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신경질적이고 자주 우는 그런 신생아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중 절반인 A그룹 50명 신생아에게는 그냥 평소처럼 양육했고 나머지 B그룹 50명에게는 아이가 울자마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주고 즉각 반응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자 3개월 뒤 A그룹은 회피형 애착 성향을 보인 반면 B그룹은 안정형 애착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즉, 회피형 애착 성향은 양육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경우에 형성된다는 것인데요. 혹은 양육자가 너무 과도하게 지배하고 과도하게 관여하여서 진정한 보살핌과 관심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심과 보살핌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적절히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자기의 요구가 무시되고 이에 따라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관계도 피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회피형 애착 성향은
나중에 성장기나 성인이 돼서 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회피형 애착 성향이 극심해지면 히키코모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주변과의 완전한 단절을 추구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조금 더 건강한 회피형 인간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졌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피형 애착 성향이 불안정형 애착에 포함된다고 해서 뭔가 잘못됐거나 병이 걸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모님을 탓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정말 완벽한 부모님 밑에서 완벽한 양육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다들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다른 환경에서 자란 것 뿐입니다. 만약 내가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뭔가 잘못됐다거나 이것을 바꾸려고 하게 되면 자꾸 성격을 바꾸는 데 집착하게 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피형 인간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에서는 어려움을 겪지만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나 성취에서 감정을 배제한 상태로 큰 일과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회피형 애착 성향이라는 점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감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전기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 편하게 내가 말하고 싶은 만큼만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나 애인이나 선생님이나 상담가 등을 만드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람을 만들고 싶다면 나와 취미가 같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 보라고 이 책은 조언합니다. 즉, 동호회처럼 취미가 같은 모임에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기지를 만드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안전기지가 되어보는 것도 좋은데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지원해주는 연습을 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식물 등을 키우면서 내가 어떤 것에 안전기지가 되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감을 키워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필요할 때만큼은 적극적으로 행동해보기입니다.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한번 행동해보는 것인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가 나한테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내가 원하는 나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회피형 인간은 보통 타인이 나에게 뭔가 물어봤을 때 자기 의견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상대가 원하는 답을 하려고 고민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상대가 원하는 걸 맞춰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말로 명확하게 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한번 거절하지 말고 한번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흔히 회피형 인간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한데 작은 도움을 받아보는 연습을 해보고 또 누군가가 무엇인가 제안했을 때 한번 순순히 따라가보는 그런 연습을 함으로써 조금씩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관계 어려움을 조금씩 이겨나가보는 거죠. 오늘은 회피형 인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가 회피형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것뿐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필요할 때만큼은 적극적으로 행동해 봄으로써 좀 더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너무 그 사람을 구속하거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상대방에게 공감과 지원을 해줘서
내가 그 사람의 안전기지가 되어준다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이 영상을 그 사람에게 공유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지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안한 하루 되세요. 안녕.